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 이야기가 아니고 연금 쪽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회사 동료가 연금 저축 납입이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뭘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다른 연금 저축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연금 저축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느낌이 약간 싸했거든요. 제가 이전에 두 번째 영상이었나 거기서 연금 저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연금저축 그거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니까 뭐 어떤 보험사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동료분과 이 연금저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다가 의외로 직장인분들이 이런 것에 정말 가입만 해놓고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그분께 지금까지 넣은 금액이랑 현재 환급금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정말 근성과 파이팅이 있는 분이라서 10년 동안 이거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납입을 했더라고요. 이 정도 완납을 했다면 10년이라는 세월에 대한 당연한 그 누적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10년 동안 넣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예 그분한테 계좌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그분의 그 계좌입니다. 만기 환급금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보면 다들 그 보는 순간 이거 뭐가 잘못됐나? 뭐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정상입니다. 지금 10년 총 수익률이 5%가 안 돼요. 이게 아무리 적금식으로 계속 납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10년 동안 총 수익률이 5%가 안 되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거 뭐 어디 펀드에다가 중간에 날린 것도 아니고 그냥 쭉 납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거가 좀 잘못됐나 싶어서 좀 다른 분한테도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분도 회사 동료인데 이 사람은 더 큰 메이저 보험사에 연금저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더 참담한 게 지금 9년째 넣고 계시는데 수익률은 2.27%더라고요. 연평균 0.5%가 안 돼요. 이분들이 연금저축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정확히 기록한 저희 재무 기록이 있거든요. 제 엑셀로 관리하는 표가 있어서 그때 예적금이라든지 이런 거 이율이라든지 만기 이런 걸 다 써놨습니다. 근데 그때 국민은행에서 3년짜리 장기적금 특판으로 5.3%짜리를 제가 가입을 해서 돌리고 있었고요. 솔로몬 저축은행 지금은 망해서 없어졌지만 솔로몬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5%였어요 이때. 적금은 당연히 더 높았겠죠. 저축은행 망하니까 좋지 않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원리금 합산 5천만 원 이하면 사실 망하든 말든 사실 뭐 큰 상관이 없습니다. 원금뿐만 아니고 통상 이자까지 계약 인수를 통해서 인수한 금융기관이 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보장이 안 돼서 뉴스에 울면서 나오는 분들은 예적금을 한 게 아니고 후순위채에 투자를 한 거예요. 아무튼 그냥 예적금이 이 정도기 때문에 저 수익률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에요. 지금같이 저금리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저 때는. 제가 이분들이랑 친분이 있어서 향후에 상품별 개념과 비용 체계 방향성 등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브리핑을 해주는 전제로 동의를 얻어서 이분들 실제 계좌도 보여드리고 수익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런 연금저축을 소득공제 해준다니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이거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소득공제 때문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쭉 넣기만 했대요. 수익은 보지 않고. 저 수익률을 보고 정말 제가 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소득공제형 상품이라 그 충분히 액면 수익보다 낫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있으니까. 근데 네이버 적금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수익률 개선이 사실 별로 안 돼요. 그 소득공제 갖고는. 거기다 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연금저축이 왜 별로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재무구조를 짤 때 어떤 상품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직장인들한테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자 개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몸이 아프면 우리가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죠. 뭐 어디 주술사를 찾아가진 않습니다. 당연히 의사한테 가는 거고 적절한 상대방한테 가야 됩니다. 금융상품도 정말 마찬가지예요. 보험을 들려면 보험사한테 가야 되고 예적금을 하려면 은행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연금저축, 이거 연금보험이죠 사실. 이 연금저축을 보험사에서 하는 게 적절할까요?
이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축은 은행에다 하는 거고 연금 상품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은행이 방카슈랑스 같은 거 하는 거 적절치 않잖아요. 근데 왜 이런 적절하지 않은 걸 포장을 잘해갖고 기를 쓰고 팔아 먹으려고 하느냐? 왜냐면 당연히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회초년생 때 회사에 딱 들어가면 온갖 지인이나 지인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온갖 영업사원들이 들이닥쳐갖고 가장 먼저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이 연금저축 상품이에요. 연금보험. 아주 그냥 역병처럼 쓸고 지나갑니다. 이게 왜 저렇게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팔아먹으려고 하냐면 엄청나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거 되게 좋다고 얘기를 막 하죠. 막 특별히 뭐 주겠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말처럼 상품이 좋았으면 소비자들은 굳이 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영업점 앞에 텐트 치고 노숙하면서 이거 가입할 겁니다. 그러면 왜 저 상품이 보험사한테 돈이 되는지, 왜 가입한 소비자는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참담한 수익률을 거둘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해요. 이건 전부 비용 때문입니다. 비용.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고 이제 연금저축을 위해서 보험사에 돈을 자동이체를 하면 보험사는 그거를 바로 그대로 적립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사업비를 제외하고 그 돈을 적립합니다. 사업비는 그 보험 계약의 체결이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냥 예금 정도 관리하면서 이 사업비 왜 가져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아무튼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첫 번째는 사업비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비를 계약기간 앞단에서 왕창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그 소비자에 대한 각종 데이터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입자가 장기 계약을 하면, 이 연금 상품도 장기 계약이죠. 이런 장기 계약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기까지 납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입을 할 때는 다 만기를 생각을 하지만 그걸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계약 기간 내내 균등하게 받는 게 아니고 앞단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징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도 해지를 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 하기 전까지 사업비를 많이 뽑아 먹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앞단에 몰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앞단에 넣는 내 보험료는 원금 중에 엄청난 비중이 사업비로 먼저 빠져나가게 되겠죠. 장기로 보면 복리에 있어서 초기 자금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초기 자금이 커야지 복리 효과가 잘 나오는 거죠. 당연하게. 근데 이건 앞단에서 상당한 비용을 처리를 하고 적립이 시작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중도 해지할 때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의 연금저축, 그러니까 그 연금보험은 사업비 징구를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사업비 징구가 다 끝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면 그 시점까지 사업비만 빼고 나머지 돈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앞서 말한 일정 기간, 사업비를 징구하도록 하는 일정 기간 사업비를 전부 빼고 남은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을 단어인데요. 미상각 신계약비라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도 해지한다고 얼마 받나요? 라고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돈만 돌려준다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콜센터에서. 소비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게 계약서나 주의사항에 다 써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다 써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소비자한테 사기를 치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가 자기 손으로 서명을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소비자 책임이에요, 그거는. 상품 안내서나 계약서 잘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해지 환급금은 중도 해지 시 미상각 신계약비를 차감하므로 해지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연금보험이 연금저축이 이 정도고 여기에 만약에 변액이라는 마법의 단어가 붙은 상품을 가입을 하셨다면 당연히 비용이 뭐 더 천문학적으로 커지겠고 비용이 커질 뿐더러 얘네가 그 운용을 솔직히 개판으로 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매우 높은 확률로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금융사에서 나 대신 뭘 해준다는 거는 그냥 돈을 더 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나보다 더 잘 하지도 못합니다. 변액했다가 돈 까인 사람들 주위에 정말 수두룩 할 겁니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강제성이 있다. 연금저축, 연금보험은 강제성이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이런 강제성 있는 자금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업사원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멘트를 꼬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해지할 사람은 뭘 해도 해지를 해요. 어떤 그 제약 장치를 걸어도 해지를 합니다. 보험사도 그걸 알아요.
강제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비용과 참담한 수익률이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뭐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추가 납입하고 뭐 거치 기간을 어떻게 하고 이것저것 얘기가 많은데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저한테 이거 할래? 라고 물어보면 전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저축은행 찾아서 5천만 원 이하로 적금 자동이체 하는 게 한 100만 배 더 나아요. 저라면 절대 안 하고 가입하지도 당연히 않겠죠. 저 같으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저런 것들. 근데 사람마다 판단은 다르니까 저라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연금 상품으로 대비는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느냐? 연금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단순한 상품을 이용해서 복잡하게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상품들을 이용해서 자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전략들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선은 내가 적당한 비용에 적당한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운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전략들이 적절하게 녹여져 있는 비용이 아주 낮은 상품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최악의 선택은 복잡한 상품을 아주 편리하게 그냥 가입을 해서 돈을 이체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변액, 머시기 뭐 이런 것들이죠. 나한테 와서 편하게 굴려준다는 말은 나를 호구로 봤다는 얘기예요. 호구 모집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공부하시고 알아야 호구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요즘 연금 펀드 계좌나 IRP 계좌에서 ETF 매매가 다 돼요. 연금 쪽 상품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이야기는 차치하겠습니다. 연금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도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도 있고 논란이 있는데 그건 빼고요. 연금을 해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무조건 이 연금 펀드 계좌나 IRP 계좌를 열어서 ETF를 직접 매매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조금 공부를 하셔서 자산 배분 쪽으로 운용을 하시면 더욱 좋고요. 운용이고 뭐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훌륭한 자산 배분 전략을 패시브하게 해주는 ETF들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런 훌륭한 ETF들도 있어요. 이따가 이거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ETF들을 사면 중도에 해지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름도 이상한 뭐였죠? 미상각신 계약비 이런 뭐 이상한 것들이 없어요. 사업비도 엄청나게 떼가는 것도 아니고요. 연간 비용이 0.5%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ETF 자체가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다른 모든 연금 상품들이랑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장기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자금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비용이 크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ETF 매입조차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험사 상품 가입해서 그냥 보험사 영업직원들 회식비 보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고 ETF 매입을 통한 운용도 하고 싶지 않다. 대신 자동이체를 꼬박꼬박 해서 뭐 상품 하나 정도는 꼬박꼬박 내 손으로 구매를 할 의향이 있다 라고 하시면 제가 연금 펀드 계좌나 IRP 계좌에서 ETF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예시를 한번 드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대안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라면 이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각자 공부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 드리는데 이거 추천 아니고 그냥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자산 배분 전략 중에 현금 보유를 미국 채권 환노출형으로 가지고 있으면 국내 주식과 상관관계가 반대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산 배분 전략에서 우월한, 유리한, 그리고 하방이 단단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시장 하락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전략을 가장 잘 구현한 것이 ETF로 있습니다.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이라는 ETF인데요. 이거는 코스피 200과 미국채 10년 선물을 40대 60으로 섞은 ETF예요. 미국채 10년 선물은 환노출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산 배분 측면에서 굉장히 이상적이고 KRX 들어가 보시면 이 ETF의 기준이 되는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수의 수익률을 보면 2002년 1월에 집계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를 1000 기준이라고 놓고 보면 현재 2567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현재라고 하면 6월 5일인가 제가 이거를 체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5배 정도 올라온 상태죠.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분들의 연금저축이랑은 격차가 하늘과 땅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만큼의 격차가 나 있어요.
앞으로 당연히 더 벌어지겠죠. 얘네들도 그 연금펀드 계좌에서 하면 세액공제 다 되는 거예요. 국내 채권이 포함된 ETF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까는 미국채였고 미국채 하기 싫다, 나는 그냥 국내 채권 섞여 있는 거 할래 라고 하면 코덱스 배당 성장 채권 혼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스피 배당 성장 50 지수에 30%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국고채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 그 달러가 보여주는 방어력은 여기서는 기대할 수가 없겠죠. 원화로 갖고 있으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상당히 안정적인 ETF예요. 이런 채권과 혼합된 ETF들을 이용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 ETF의 기준 지수는 KRX 마켓 데이터를 보면 2010년 1월에 집계가 시작됐거든요. 이거는 집계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약 7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 매년 2% 정도의 분배금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 배당 성장의 30%를 투자하고 국고채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채에서도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 분배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배금도 있고 괜찮습니다. 이 외에도 좋은 ETF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해 보실 만합니다. 채권 비중이 조금 높아서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뭐 아쉽다고 하면 그냥 생으로 ETF, 그 주식형 ETF를 조금 더 사서 비중을 맞춰주는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매달 ETF를 한 번씩 매수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 정도 수고는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지식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제가 회사분들의 그 연금저축 수익을 보고 너무 좀 어이도 없고 화가 나서 이런 영상을 꼭 찍어서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그 직장인분들 연금 상품 관심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이거 보시고 ETF로 직접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하시고 그냥 보험사 상품 가입하거나 그러면 그냥 내가 호구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하시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중에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ETF로 하는 연금 그 자산운용법에 대한 그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꼭 한번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주식 직접 투자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꼭 하셔서 시간이 주는 선물을 다 누리시고 은퇴하셨을 때 연금 다 풍족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